예, 반갑습니다. 이제 그 화재 조사론, 이제 파트 1 화재 조사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이 파트 1 화재 조사론,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이런 파트 2의 화재 감식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상당히 내용이 지루합니다. 지루하고 그냥 보시고 이러면 참 지겹기도 한데 여하튼 이런 그 동영상 강의를 일단 1회독을 쭉 하시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복습을 해 나가시면 괜찮겠고, 또 참고로 이렇게 이게 지겹고 또 지루하다 해서 이 강의를 너무 좀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돌려서 보시게 되면 의외로 시간은 빨리 이렇게 단축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이 의외로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속도로 해서 들어주시는 게 더 좋으리라고 봐집니다. 예, 어쨌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파트 1 그 화재 조사론인데 그 교재에 처음 나오는 화재 조사론 그 목차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화재 조사 개론이 나오고, 다음에 연소론, 그다음 화재론, 4 폭발론, 5 예비조사, 6 발화지역 판정, 7 발화 지점 판정, 그다음에 8번째로 화재 현장의 상황 파악 및 현장 보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일단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챕터 1 화재 조사 개론입니다. 제일 먼저 화재 조사의 목적 및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목적에 본질적 목적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부차적 목적, 그다음 세 번째 소방기관의 화재 조사 목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 목적은 이런 화재 조사의 본질적 목적은 화재 예방 경계, 그 다음에 효과적인 화재 진압 활동을 위한 행정자료 구축, 이 목적이 되고, 부차적으로는 이제 사법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의 어떤 증거자료 제공 및 이재민에 대한 화재 피해 복구 안내가 이제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런 그 소방기관의 화재 조사 목적은 첫 번째는 화재 피해를 알리고 유사 화재 방지 및 피해 경감에 이바지를 한다. 두 번째는 출합 원인 규명하고 예방 행정 자료로 활용을 한다. 3. 화재 확대 및 연소 원인을 규명하여 예방 및 진압 대책 자료로 활용한다. 4. 사상자의 발생 원인과 이런 것 등을 규명을 해서 인명 구조 및 안전 대책 자료로 활용한다. 그 다음 5번째로 이제 화재 발생 상황, 원인, 이런 것들을 통계화를 하여 소방정보 폭넓게 수집하고 행정시책 자료로 활용한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여기 이제 통계화 관련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방서 같은 데에서 각 그 소방서에서 이제 관할하는 구역에 어떤 1급이라든가 특급 소방 대상물 그런 쪽에 있어 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소방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가끔씩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원인 이런 것들을 손해 이런 걸 가지고 통계를 딱 내 가지고 많이 이렇게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지니고 있다,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문별 목적입니다. 전부 이렇게 법적 근거가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은 화재 예방 및 소방 정책 활용, 경찰은 범죄 수사, 보험사는 이제 재해 복구 및 적정한 보상을 위해서, 가스는 재발 방지 및 사고 예방, 전기는 예방과 홍보, 안전 진단을 위해서 이렇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화재 조사의 특징인데요. 보시면 현장성, 신속성, 과학성, 보존성, 안정성, 경제성, 프리즘식 진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라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현장을 중심으로 한다. 그다음 신속성은 이런 뭐 진술 확보라든가 증거물에 대한 확보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과학성은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 과학적과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진행한다는데 과학적은 이제 보편적 진리나 법칙, 그다음에 합리적은 이제 논리적 원리가 이치에 맞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화재 조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 보존성인데 이런 그 조사를 할 때 이런 물건의 반출 등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사람들도 왕래하지 않도록 통제를 이렇게 하는 이제 해서 현장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잔존물 이런 걸 다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은 이제 우리가 그 화재 현장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폭발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붕괴에 대비한 그런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 강제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화재 조사가 이런 그 법에 따른 법률적 행위로서 이제 강제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뭐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뭐 프리즘식 진행인데 이건 뭐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시각하고 주장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프리즘에 비교된다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화재 조사의 특징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리고 이 화재 조사가 이렇게 특히나 화재 조사관에게 미치는 이런 영향인데 첫 번째는 이제 책임성, 즉 그러니까 이 화재 관련해서 법적인 이런 책임과 의무를 파악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이고 아까 다 했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화재 조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현장성이다. 항상 이 화재 조사라고 하는 것은 현장을 바탕으로 입증하고 입증을 해야 된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위험성입니다. 이게 의외로 화재 현장이 이렇게 위험에 상시 노출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화재 조사의 기본 절차 및 방법입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화재 조사의 기본 절차인데요. 요거는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절차가 잘 나와져 있는데 바로 내용을 바로 이제 설명을 하면 일단 출동 중 조사와 본격적인 어떤 현장 조사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동 중 조사 절차는 화재 발생 접수, 그 다음에 접수를 하고 출동을 하는 도중에 어떠했느냐, 그 다음에 현장 도착을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진압을 할 때의 어떤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접수는 뭐 이런 시간, 장소, 대상 뭐 이런 것이고 출동 도중에는 이제 지금 도로 상황이 어떻다, 교통량 뭐 이런 풍향 풍속 뭐 이런 것들이 어떻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었을 때는 이런 화염의 형태, 색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스나 위험 물질의 누출 여부 이런 것까지도 쭉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화재 진압 시에 이제 연소 확대 여부나 이런 화염의 세기, 출하 개소 이런 것 등을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와가지고는 이제 감시 활동이 벌어지겠죠. 그럴 때 이제 보존 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제 조사 기관, 조사 인원을 먼저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발화 장소를 선정을 하는데 이런 뭐 발화 지점이라든가 또 특히나 이제 발굴 범위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발굴을 하고 복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굴해서 이제 발화원을 확인을 하고 복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실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대조와 그러니까 남아 있는 부분하고 어떤 대조나 확인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화재 이렇게 다 되고 나면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화재 원인을 판정을 일단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고 이런 화재 조사의 기본 방법을 살펴보자면 제일 먼저 이제 임무를 분담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조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원이라든가 장비를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검증이라든가 데이터 수집 이런 것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증거를 수집을 하고 문서화, 그 다음에 보존 조치까지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이제 가설을 수립하고 이제 검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이제 이 가설도 이제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최종 가장 좋은 여러 가지 가설들을 분석을 해서 가장 이제 적정한 그런 거 최종 결론을 이렇게 확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화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조사의 범위 및 유의 사항입니다. 자, 화재 조사의 범위가 제일 먼저 나와져 있는데, 지금 화재 조사의 범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재 원인 조사와 화재 피해 조사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 다 외워야 되는 내용들인데, 화재 원인 조사에는 발화 원인, 그다음에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 조사, 다음 연소, 그다음에 피난, 소방시설 등 조사. 요게 화재 그 원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그 조사 범위도 다 외워져야 되는 알아져야 되는데, 발화 원인은 뭐 이런 화재 발생 과정이라든가 뭐 불이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발화 지점이죠. 그다음에는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 조사는 뭐 이런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을 다 조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연소 상황 조사는 어떤 화재의 연소 경로라든가 특히나 이런 확대가 됐다면 이런 원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피난 상황은 말 그대로 피난 경로라든가 뭐 피난 상황의 장애 요인 이런 게 없었느냐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하죠. 이런 소방시설 등 조사. 그래서 이게 지금 작동을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화재 원인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화재 원인의 조사에 관련되는 것이고, 화재 피해 조사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나누는데, 인명 피해는 활동 중은 당연하겠지만 그 밖에 화재로 인한 뭐 예를 들어서 피난을 가면서도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사망자와 부상자 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피해 조사는 뭐 열에 의한 뭐 이런 피해, 그 다음에 물로 그죠? 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연기라든가 특히나 여기 물품 반출 이런 것도 그 재산 피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에 화재 조사 시의 유의 사항입니다. 자, 요런 것들은 뭐 필기 지문이나 필기 기출 문제의 지문에 거의 뭐 그대로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한번 일단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재 현장 조사 시 일반적 유의 사항인데, 자, 일반적인 유의 사항은 자, 발화원을 우리가 모든 거 사실은 다 추론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추론을 할 때 사실 확인에 주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단적인 생각은 경계한다. 그러니까 독단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연성의 근거를 둔 추론도 금물이다. 즉, 이것도 안 되고, 어쨌든 사실 확인에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사실 입증에 주력하되 조사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목격 상황도 확인한다. 그 다음에 화인 규명은 이제 종합적인 결과다. 그래서 뭐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인 이런 걸 근거로 무리한 추론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만 추론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재 현장 관찰 시 유의사항인데, 자, 연소가 약한 곳부터 강한 방향으로 관찰을 한다. 외부에서 내부인데, 이거는 너무나 그냥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관찰할 때 이미 화재가 많이 나가지고 연소가 많이 일어났겠죠, 그죠? 어디가 연소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는 이 얘들이 더 위에 끝에 있는 부분이 되는데, 얘들은 화재가 연소가 약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얘네들을 덜쳐내고 그 다음에 뭐 덜쳐낸다기보다 이렇게
잘 그 먼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그 이제 안쪽으로 쳐다보면은 연소가 그 강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그 다음에 그 관찰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외부 먼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내부로 실시해서 관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건물 구조적 재질에 의한 뭐 연소 차이, 뭐 이런 나머지 특히나 이제 연소 확대가 저지된 구역의 경계선 등을 파악을 한다.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연소가 극단적으로 강한 영역은 전체 연소 확대 경로와의 상관관계를 파악을 한다. 그 다음 뭐 낙하 전도된 물체는 연소 또는 주수에 의한 것과 기타 물리적 영향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관찰을 한다. 자, 관계자의 진술 내용을 고려해가며 관찰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조력한다. 뭐 일반적인 그런 유의사항입니다. 그 다음 화재 현장 도면을 우리가 또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북쪽이 도면의 위쪽이다. 그 다음에는 자, 실측을 기준으로 해서 축척을 표기를 하는데 기억에 의한 작도는 금지다. 그 다음에 뭐 대신에 이제 형상도와 약식도는 뭐 축적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는 뭐 아라비아 숫자, 제도 기호, 그 다음에 뭐 방위, 축적 범례를 표기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피난 경로를 도면에 표시할 때는 색을 달리하여, 우리가 이제 피난 안내도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그 이제 뭐 일반적인 도면은 다 이제 검은색으로 인쇄가 되어져 있는데 피난 경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빨간색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색깔이 달리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계자한테 질문을 할 때의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걸 보시면 사생활이 존중이 되어야 되고 임의 진술을 확보를 한다. 그 다음에 선입관을 배제를 하고 유도 질문도 삼가한다. 그 다음에 본인의 직접 진술, 직접 보았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림을 그리도록 협조와 배려를 한다. 다음에는 자, 관계자 외의 화재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와는 격리 조치한다. 그죠? 제3자와는 격리 조치를 해서 진술을 얻도록 한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발굴 시의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 시도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한 거랑 거의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관찰하고 보시면 되는데, 외부를 먼저 발굴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정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심부를 이제 치고 들어갈 수 있겠죠. 당연히 위쪽을 먼저 이렇게 뭐 발굴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이다. 요거는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삽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함부로 이동하지 말고 이동을 할 경우에는 보존 조치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것은 번호와 표식을 붙여서 처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용기에 보관을 하고, 자, 불순물에 덮여져 있다. 그러면 가볍게 쓸어낸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물기가 있는 부분은 닦아내지 않고, 요건 닦아내는 게 아니고 마른 흠겁 뭐 이런 걸로 살짝 눌러서 제거한다. 요런 게 유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복원 시에도 유의사항이 있는데, 현장의 1번, 현장의 구조제는 확실한 것만 복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용 재료를 사용을 해서 쓸 때는 타고 남은 잔존물과 유사한 것을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그 대용 재료가 사용되겠다는 것이 확실하게 구별되는 재료만을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복원을 할 때 이런 본체 등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있을 때는 못, 철사 이런 걸로 고정을 해서 고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관계자가 어떤 이전 상황에 대해서 도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도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한다. 이런 그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3, 조사권의 적정한 행사인데요.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률에 근거한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긴 하지만
조사권은 합리적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1번에 보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이런 건 누설하면 안 되고, 민사관계에도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민사관계에 개입을 하지 마라. 예, 다음 이제 조사 범위의 설정 및 사생활 보호인데 1. 조사 범위의 설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조사 범위의 설정 이런 것도 보시면, 자, 개인의 주거 범위가 한정된 경우라면, 자, 잘 보세요. 연소 범위가 아니더라도 발화구역 전체를 현장 조사 범위로 설정을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화재와 연관이 있는 전기, 가스 시설 등의 어떤 시스템 전체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방화범죄 등 인적 요인이 개입한 흔적이 있을 경우에는 연소구역이 아니더라도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연소구역 밖에서 침입 경로라든가 또는 뭐 방화도구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전체 좀 확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생활 보호는 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조사의 책임과 권한인데요. 이거는 뭐 간단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부여된 권한인데, 소방기관 요 다 관련 법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조사권, 질문권, 그 다음에 자료 제출 명령권,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권, 요거 이제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고, 요런 그 권한이 있고, 수사기관은 이제 형법에 요런 게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현행범의 뭐 체포권 구속, 그 다음에 뭐 압수수색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참고인에 대한 구인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여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참고로 우리가 이제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 화재 조사를 할 때, 왜냐하면 이제 화재 조사라는 게 전기, 가스, 화학 뭐 이런 것들 다방면으로 이런 전문 지식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그 소방이든 소방청 뭐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경찰 이든 심지어는 보험회사 이런 데조차도 약간 이렇게 각 기관별로 전문 전담 부서가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재 조사팀이라든가 과학수사팀, 뭐 보험사고에 뭐 이런 조사팀이 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재 조사관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일단은 이제 자격을 보시면 이런 뭐 자연과학에 대한 뭐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편타당한 논리와 사고를 지녀야 된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재 조사관의 마음 자세로는 뚜렷한 목적의식, 그 다음에 뭐 이런 과학적 이런 지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뭐 과학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의 진보나 이런 거에 민감하게 대응을 한다. 이제 요 말은 이제 그런 좋은 기술이나 그런 게 있다면 뭐 잘 받아들여 가지고 조사에 이제 활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공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명감이 투철할 것. 이 뭐 당연히 모든 뭐 직업 의식에 다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사명감이 투철할 것. 그 다음에 이제 3. 화재 조사관의 행동 철칙입니다. 그래서 1.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감식을 실시를 한다. 그 다음에 선입견은 없애야 되고 배제를 해야 되고, 주위 의견의 편성도 금지를 합니다. 그 다음 감식 물건의 이제 취급주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용기라든가 아니면 뭐 이동 그런 것도 웬만하면 하면 안 되고, 한다면 어떤 보존 조치나 이런 걸 다 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